6판 2촌 중고등반의 개원부터 지금까지 시설 그리고 학원의 노력, 강사 지금까지 안내를 드리가 대단하신데 저희 어머님도 저를 5살 때부터 대치동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치 키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풀어도 또 틀리고 틀린 문제는 풀어도 또 틀리고 오답노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한테 별스럽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최악의 학생을 뽑으라고 하면 진짜 조용한 학생. 수업 와서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공부 제일 하기 싫은 학생들이 여기 앉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절대 눈이 안 마주쳐요. 근데 어머니께 그걸 아셔야 돼요. 학생이 나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 공부 지금도 안 하고 싶어 라는 걸 많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나 정시 할래. 나 학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할 거야. 학원 좀 옮기고 싶어. 학원 안 하고 혼자 공부할래. 공부 안 하고 싶어 라고 이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썼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 없었던 걸 나는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의 장점이잖아요. 용산고, 중경고에 휴대폰 얘기가 또 있어요. 중경고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썼어요. 꽤 여러 명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사실 이런 유판 2촌 중고등반의 개원부터 지금까지 시설 그리고 학원의 노력, 강사 지금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약간 외진 곳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곳에 학원이 있나요? 뭐 구경을 왔더니 학원을 못 찾았습니다 라는 등 뭐 얘기가 많은데 꽤나 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나름 괜찮죠. 꽤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오픈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 환기 시설도 굉장히 열심히 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끔 한번 환경을 보도록 하시죠. 저랑 원장님은 먼저 뉴파인 단체에서 저랑 원장님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승진 발령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위치를 했죠. 기존에서도 용산고 친구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용산고, 중경고 친구들을 가르치다가 그 친구들을 딱 모시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으로 왔고 기존에는 이 붉은색이었는데 지금은 흰색으로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요. 개원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현재 재원생이 약 4배 정도 증가를 4배가 넘더라고요. 5배가 조금 안 되는 재원생들로 확대가 됐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실 같은 경우에 현재 2층에 8개 교실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어머님들 계시는 여기 밑에 층이죠. 교무실이고요. 정수기 물 받으러 가보시면 보입니다. 교무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시는 벤티, 그리고 중간 사이즈 강의실, 그란데, 가장 작은 거 톨,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문 색깔부터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자습실까지, 이 창문 너머가 교무실이고요. 여기 자습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윈터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365일 중에 설 하루 그리고 1월 1일은 고3 수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제외하고는 계속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여기 층은 비밀번호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소문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별걸 다 합니다. 진짜 엄청 별걸스럽게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여기가 진짜 이거에 한 3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나 저희 미니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별별 걸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선배죠. 용산고 현재 이제
2학년 그리고 1학년 친구 이제 이렇게 폭행하는 거 제가 중간에 사유를 보고 있고 성심여자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대에 합격한 친구의 이제 성심여고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신입생들이죠. 성심여고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찍은 게 있어서 이것도 저희 뉴파인 이총관 학원의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3 친구들 대상으로 했던 이벤트고요. 네, 엄청 좋아하죠.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뽑기 아시죠? 동전 넣어서 돌리는 거. 동전이 하나씩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이 됐었던 프로그램이냐면 요거였습니다. 제목은 나를 이겨라. 그래서 중3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시험 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봤던 이제 본인 성적들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적을 뛰어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판 스파트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단 0.5점 오른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까지 코인을 줘서 선물 받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제목 제가 적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 신규 선생님들 오시면 굉장히 적응이 힘들어요. 이상한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얼 실전 고사라고 해서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고통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은 8시경이 되죠. 실제로 8시 50분에 시험이 있었고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8시 10분에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시험 있기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시간에 학원에 와서 수험 번호가 다 책상에 붙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순으로 이제 전 지원생들이. 그래서 와서 이렇게 각 보사장이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보사장은 요 반별 시험이 아닙니다. 반별 시험이 아니라 막 랜덤으로 섞여가지고 동일한 학년들끼리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 OMR 카드에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까지 진행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 당사진입니다. 약간 창피하지만 학생들에게 또 즐거움도 보고 저희가 실력과 또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원장님 저 그리고 고등팀장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고등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7주부터 시작해서 중등팀을 맡고 계시는 중등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저희 이제 영어 선생님, 여기 국어팀 선생님들, 여기 중경고 담당하시는 중경고 국어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부하는 건 실제로 국어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 뉴파인 전체 관 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파란 국어라는 팀이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영어 선생님은 외부 강사 선생님이신데 현재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본인 자랑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현재 중등을 맡고 계시는 3명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고등 출신의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중등부 선생님들이 못한다는 아니지만 실제 수업을 해보면 하나를 가르쳐도 중등만 쭉 뛰시면서 고등 선행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실제로 고등 선행과 고등 내신과 수능을 띄워본 선생님들의 마인드와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2-1, 2-2, 3-1, 3-2에 대한 성적보다는 어떻게 가르쳐야 고등부 올라가서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수업하는 학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국어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국어는 이제 프로그램지 통해서 한번 훑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개별로 전화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영어는 오늘 영어 수업이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잠시 시간 내셔서 영어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예비 고1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영 선생님 등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파인 이촌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양태한 강사입니다.
영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강은 다음 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6시 반부터 10시 저녁에 3시간 반 수업이 되겠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 영어 프로그램지는 국어 뒤에 따로 이렇게 국어 영어가 묶여 있거든요. 수학 따로 있고 네, 국어 뒤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영어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표지 건너뛰어 주시고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담당 강사부터 시작을 좀 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양태양이라고 하고요. 제 학력이랑 전공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어 강사에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유명하신 분 중에도 영어 강사분들 중에는 이과 출신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과를 공부했고요. 고등학교 때 이과 나와서 수투 미적 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복수 전공해서 이제 영문과 전공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석사 공부까지 했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이력이다. 그리고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애들이 사실 요새 워낙 이과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이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일단 단순한 암기죠. 그냥 외우는 것, 논리가 없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성향이 비슷하다, 그런 친구들과.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싫어해요, 굉장히. 왜냐면 효율적이지 못한 걸 너무나 잘 눈에 띄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지금 이제 어머님들 굉장히 지금 설명회도 일요일날 참석해 주시고 열의가 대단하신데 저희 어머님도 저를 5살 때부터 대치동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치 키지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없어도 영어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해서 조금 좀 재수없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보니 너무 문법이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거죠. 아이들 시각과.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작이 중요한 고등영어 상품사로 우리말에 맞게 개념 정리.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애들이 영어를 너무 비효율적이고 딱딱하고 그냥 일제 문법의 잔재에 남아서 아직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건 우리말에 맞춰서 아이들이 문법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포인트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수업을 해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첫 수업을 들으면 제가 항상 시작에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개념 OT, 오리엔테이션을 1시간 정도 꼭 진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사실 이런 시각이 있구나 라고 항상 좀 고맙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자꾸 자랑을 조금 할 텐데요.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영어과에서. 그래서 조금 유일한 개념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말에 맞춰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각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랜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명사, 형용사부사, 상품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단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관계사도 있고 분사구문도 있고 등등등 상당히 쓸데없이 복잡한 게 많은데 저 세계품사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 상당히 심플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말과도 연결이 잘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영역별로 조금 이제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탭스 어휘 추론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대치동 KNS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K땡땡, 선땡땡 학원이 중3 아이들이 가장 대치동에서 많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 탭스 어휘 추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수능의 어휘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죄송하지만 어휘인데, 그러니까 유형은 어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1, 2, 3, 4, 5 중에 지문의 주제에 벗어난 한 단어 고르기 문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고1에 들어가서 내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술형에 필요한 어휘는 뭐냐면요, 어머님. 내가 어떤 비슷한
파생어들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이 답에 적어야 될까? 즉, 그 단어 사이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 그걸 걸러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능의 어휘 유형으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탭스 어휘 추론 영역은 단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거든요. 문제의 뉘앙스에 맞는 단어 4개 사이에 비교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독해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고2, 고3 지문 활용해서 아이들은 공부하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형별 학습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사실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죠.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끝까지 그냥 읽거든요. 그럼 뭘 해야 애들이 좀 생각을 하냐? 지문을 구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이 지문은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지문을 구조화하는 연습을 같이 꼭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독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문법 서술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사 개념,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첫 수업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많이 좀 반응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넘어가서 프로그램 요일 시간 아까 말씀드렸고요. 강의 특징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상은 이천군 용산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모든 예비고 1학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쪽 주변에서 영어는 전반적인 경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아시겠지만 용산이에요. 용산구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중경, 성신, 고성, 오산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난이도 용산이 가장 어렵고 유형, 그 내신의 유형도 용산이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조금 난이도는 낮추는데 유형은 따라간다. 그래서 용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사실 지금 결정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용산에 대비한 준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놓으시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어느 학교를 가셔도 이 근방 학교들에 대한 영어 내신 대비는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대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은 아이들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이쪽 주변, 대개 주변에 거리가 가까운 학원들 아니면 이제 대치 반포 쪽에 대형 강의들 사이에 고민을 하실 텐데 이쪽 지역에만 올 타겟팅하고 수업의 내용이나 커리큘럼, 컨텐츠 다 포커스 맞춘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리고 과정은 매주 아이들 단어 암기 할 거고요. 당연히 이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탭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세트 매주 매시간 할 거고요. 독해 모의고사 한 세트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서술형 핵심 단원 정리하고 실전 연습시키고 그렇게 영역별로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주셔서요. 자, 관리 프로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저희 유파인 이촌 중고등관에서요. 용산고 대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요 강의실 꽉 채워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 어떤 퀄리티나 아이들에 대한 호응도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 그 1등급 숫자가 용산고가 12명이 보통 이제 1등급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4명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3분의 1은 제가 데리고 있었다. 그거는 이제 올해까지 결과인데요. 내년 목표는 개인적으로 이제 요 강의실을 2반 채우고 싶어요. 이제 그러려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어머님들께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등급은 50% 이상, 6명 이상 좀 제가 데리고 있는 거, 그게 개인적인 목표여서 좀 그걸 목표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최상위 영어에 능통한, 이거는 아까 앞에 이제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설명회들 많이 이제 문자 받으시고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영어 사실 지금 예비 고1 이 시기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시대인재, 글땡땡 선생님, 그리고 김땡땡 선생님, 그리고 세정의 박땡땡 선생님, 조땡땡 선생님 이렇게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많이. 훌륭하신 분들은 이거 저도 알고 정말 훌륭하죠, 실제로도. 그래서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해봐도 아이들이 그 수업 듣고 온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멋있긴 한데, 멋있고 화려하긴 한데 실속은 없는 느낌, 알맹이가 없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의 간극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걸 왜 느끼는가, 어머님들은 왜 겪으시는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설명했으면은 좀 많이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도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치동에서만 거의, 대치 반포권에서만 10년 가까이 수업을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 덜어주셔라.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도 현재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수업의 질이나 퀄리티, 그리고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도 조금 어머님들께 좀 안심하셔도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무 클리닉, 저기에 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매시간 수능 당연히 커버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 내신, 이 금방 학교들 유형에 맞춘 고등 내신이요. 대표적으로 영작이랑 요양문 완성이거든요. 이게 객관식 서술형이 다 돼야 돼요. 이 금방 학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어떤 걸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용산고만의 시그니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올해 처음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대치권에서도 지문 전체에서 요약문을 한 문장 정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문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이렇게 보통 내거든요, 대치권에서도. 근데 용산고가 올해 2줄로 내셨어요. 그리고 그 2줄에 있는 그 단어의 청크를 그냥 A, B 이렇게 2줄을 나눠서 제시를 한 게 아니라요, 그걸 박스 하나에 다 넣어놓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들 입장에서 그거는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풀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문제가, 문제 난이도가 상당해지거든요. 한 줄을 주는 거랑 2줄을 주는데 2줄 단어를 박스 하나에 넣어놓는 거, 이거 대치권에서도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용산고에서 나왔다는 건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영어 내신에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맞춘 대비가 또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 요거는 대치권에서도 사실 보시기 어려울 거다. 근데 저는 시킬 거다라는 거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이랑 실제 이런 유형들, 크리티컬한 유형들 당연히 중점이 돼서 테스트를 제가 매주 제작을 해요, 매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을 매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킬 거고요. 그리고 과제별 테스트 통과 못하면 의무 클리닉 시켜서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붙들고 따뜻하게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관리 잘 하고요. 다른 것들은 어머님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그냥 보내야 되셔야 될지, 아니면 대치 반포로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실어 나르고 고생해 주실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뉴파이는 항상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중간 지점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머님들의 그 양쪽의 선택을. 그래서 거리적으로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퀄리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뒤처지지 않는, 절대 그 이상의 퀄리티, 그리고 동네 학원보다 더 정성 들인 관리를 드리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상위권, 하위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상위권 친구들도 대치 반포권에 가서 대형 강의 들어도,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별력 유형 있잖아요. 용산고의 2줄 문제. 그거 보기 어렵고요. 사실 그 외에 변별 유형이 대치권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영어, 상위권 지금 영어 좀 잘하는 친구들도 거기 가면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고등학교 결정을 확실히 하셨으면 거기에만 100% 맞춘 공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유파인과 함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위권 아이들도 거기를 가면 그런 상태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중하위권 애들을 보내시면 거기는 내신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거기서 내신을 봐주실 거라고 사실 어머님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아이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내신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저는 이쪽 내신까지 제가 다 담당하고 있으니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따뜻하게 이쁘게 정성 들여서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고요.
그 개인적인 문의 있으시면 여기 끝에 제 번호, 개인 번호 남겨뒀으니까요. 영어 관련해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실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새롭게 오신 어머니들 있으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천관에서 중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임준영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소개 다음에 국어 소개인데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만 드리면요. 지금 국어 수업은 10월에 개강을 했고요. 이미 기말고사, 중3들 대상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했고 이제 다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업이고요. 주 1회. 이 프로그램지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드릴 겁니다. 네, 저희 수학과 이제 7주 특강인데요. 어머니들의 관심사가 고등학교 학교별 안내니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금요일, 화목토반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질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이 항상 신규생 상담을 하다 보면 말씀하세요. 5시간 수업을 하신다고요? 학생들이 이 시간 안에 집중을 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5시간을 수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반씩 현행과정과 선행과정을 나눠서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체제로 해가지고 과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5시간이 많은 것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2시간 반 동안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세요. 중간에 조교 선생님이나 다른 알바 선생님들이 오셔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수업도 해주시고 클리닉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2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지 보면은 3, 4교시 수업이 수학상입니다.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이 수학상 반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1, 2교시는 선택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상이 아닌 선행과정에 따라서 수원, 수투 아니면 수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예를 든 건데요. 월수금에서 반드시 1학기 내년 1학기 때는 이제는 수학상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수학상을 기본으로 끼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수학, 수원, 수투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출결. 항상 늦는 학생은 항상 늦죠.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빨리 오고 어떤 학생은 늦게 오고 빨리 온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개별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늦게 온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 앞부분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결을 좀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숙제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월수금, 화목토 하루뿐이 아니죠. 그러면은 월수금 예를 들어서 월수금 반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화목토는 노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학원도 다니고 국어 학원도 다니고 다른 학원들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숙제를 안 해오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 진도를 나갈 때 애를 먹습니다. 꼭 과제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틀린 문제는 꼭 틀리죠. 이번에도 용감중 3학년 서술형 2번이 19년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저도 저번에 한번 기말고사 때인가 용감중에서 그걸 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험 대비를 끝내고 이제는 시험을 쉽게 낼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하지도 않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그래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3월 모의고사를 전체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문제를 추려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줬죠. 풀이를. 이런 식으로 풀이다.
네, 그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똑같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지만, 네, 어려운 문제는 풀어도 또 틀리고, 틀린 문제는 풀어도 또 틀리고,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저희가 숙제를 친구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했다고 해서 풀이 과정이 다 했고 했지만 이게 진짜 마스터 됐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숙지했는지 확인을 하고 숙지가 안 되면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강사들이. 네. 다음 진도를 위해서 일요 클리닉. 네. 저희가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옆에 끼고 계속 클리닉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를 테스트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일요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수학을 하면은 자세하게 분명 수학상이라는 과목 자체도 처음 보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한두 번 돌린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두 번 돌린 학생들도 레벨 테스트를 보면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수학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개념도 다시 한번, 모르는 개념은 자세하게. 네. 여러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수업은 학생들이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요. 그에 대한 유형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2시간만 수업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혼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못 들은 내용을 짧게는 해줄 수 있지만 자세하게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캠코더로 수업 내용을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로 집에서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 숙제가 가장 중요하죠. 숙제를 해야만 학원에 왔을 때 오답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뭘 정확히 모르는지 강사가 캐치할 수 있고 그래야 그에 대한 문제를 뽑아서 일요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제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일리 테스트는 항상 보고 언제나 어머니들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고요. 학생들한테 점수 포인트를 줌으로써 저희가 학생들의 동기를 끄집어낼 수 있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이미 최강 강사진이라고 자부를 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느끼지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에 맞춰오는 선생님 없이 미리 와 있고 퇴근 시간이 10시 반이지만 저도 제때 퇴근해 본 적이 별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한두 시에 들어가고요. 언제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 준비와 수업 준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강사를 믿고 그래야 그에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혼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칭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 태도가 안 좋거나 아니면 공부에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학생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저희가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는 성적표 발송을 할 때 그에 대한 내용을 적는데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확인을 하시고 저희와 소통을 통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께서도 학생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성적을 발송할 때 이제는 어느 챕터까지 오답 정리가 됐고 어느 곳까지 안 됐으니까 확인 부탁드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미 학원에서 혼냈으니까요. 혼내시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한번 연락이 왔는데 다 했니?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수학과에서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칠추특강 역시도 고등과정에 넘어가기 전에 열심히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져서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이번에 할 것도 자랑입니다. 계속 자랑만 합니다.
나전설은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규 교과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벤트 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시험 제도, 그리고 시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설이다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재원생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고퀄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등 친구들에게는 아이패드가 지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지난번에도 고등부들에게는 아이패드가 지급됐었고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1등이 에어팟이 나갔었거든요. 인원수가 좀 적었었고 그때 중등이. 근데 지금은 좀 많아져서 이번에 7주 특강 진행할 때도 또다시 나는 전설이다가 새로운 시즌으로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아마 우리 애가 달라졌다라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수업이 종료가 되게 되면 학생들 과제를 이제 그때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에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입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이제 상품이 주어지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가 나갈 거고요. 아이패드, 뭐 에어팟, 나이키 운동화, 푸드티, 치킨,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에 대한 결과 나갈 거고요.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됐던 이유는 어머님들의 불만,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불만,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었는데, 늘 학원은 잘하는 친구들만 봐주고 늘 잘하는 친구에게만 칭찬을 준다라는 게 어떤 큰 사교육의 문제점이지 않을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였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를 보면 어차피 잘하는 애가 고득점을 받겠지가 아니라 반마다 시험지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입안에 맞게끔 시험지를 내서 1등에게 점수, 2등에게 점수, 그리고 평균 이상자에게도 점수를 줬고 전 시험보다 성적이 올라간 친구에게도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 편차가 1등과 평균 이상의 학생에게 큰 편차를 두지 않게끔 해서 어떤 시험에도 나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학생이구나를 좀 느끼게 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자습을 하는 건데, 줌으로 중독서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거리가 좀 있거나 아니면 학원을 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시 반, 그러니까 수업 10시에 종료되고 10시 반에 뭐 팀장님이나 저나 원장님이 줌에 로그인을 해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카메라를 자기 책상에 비추고 공부를 해요. 그럼 저희가 이거 시간 체크를 해서 또 포인트를 지급을 했었고요. 자습실, 이것도 현장 자습, 이거는 온라인 자습해서 포인트 지급하는. 그리고 과제도 오늘 만약에 우리 아이가 5시에 와서 10시까지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가 1차 과제와 2차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1차 과제는 집에 가서 무조건 밤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시라는 건 새벽 2시도 되고 3시도 되는데 기준을 좀 마련을 해준 거고, 그날 잠자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제 미션이 있어요. 포인트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원하고 선생님들이 늘 꿈꾸는 집에 가서 그날 공부 그날 다시 한번 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포인트가 높게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2차 과제는 이제 다음 날까지 해서 목표는 숙제 나간 다음 날까지 숙제가 완성이 되게끔. 근데 굉장히 생각 외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틀 만에 과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하는 실랑이 있잖아요. 수업 들은 날 너 과제 다 했니라고 안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일이 다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신 뭐 주 2회짜리인 친구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 3회다 보니까 격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소화를 해야 되죠. 그걸 따박따박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테스트들도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 오답 정리도 강제로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또 포인트 지급.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포인트 지급된 부분, 그리고 주간 테스트 포인트 지급된 부분, 요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창인데요. 이건 또 실명으로 하면 애들이 이제 쪽팔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닉네임을 다 썼어요. 닉네임을 쓰고 각 수업에 대한 출결 제도.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에는 무단 결성, 무단 지각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20점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여행도 그거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가족 여행도 뭐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빠지지 않게끔 하는 거 포커스.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테스트 보는 거, 주간 테스트, 개별 미션은 저희가 따로 교무실에 시험지 같은 걸 비치해 두는데 이거는 본인이 공부하러 와서 시험 보면 포인트 하나를 줘요. 오답까지 딱 끝내면. 그래서 개별 미션, 뭐 코플 시험, 그리고 줌 독서실 이런 거 최종 정리를 해서 이게 전체 지난번에 진행했었던 고등부 학생들 줄 세우기 해서 이제 상위권 몇 명들에게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요. 이 친구가 약간 이벤트 충입니다. 학원에서 뭐만 하면 미친 듯이 움직여요.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이런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아디다스 가서 티셔츠 지급하는 학생들 사이즈 다 물어봐서 티셔츠 사가지고 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요거는 저희 고등 팀장이 멋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오답 정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테스트 자랑은 어떤 학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계절학기, 그러니까 겨울학기, 여름학기, 유파인 이촌 매스매틱 시험이라고 해서 림 모의고사라고 해서 겨울방학에는 1차, 2차 시험이 있고요. 여름방학에는 한 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플 모의고사, 그리고 리얼 실전, 요 뒷부분 가서 엄청 얘기를 할 거라서 이건 간단하게 얘기 드렸었죠. 시험 시간이랑 동일하게 보내고. 코플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게 모의 중간고사와 모의 기말고사인데 선생님들 개고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 학교를 얘기 못 드리겠지만 모 학교는 학생이 한 학년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시험지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뭐냐면 학교랑 시험지를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이거는 용산고 틀이거든요. 용산고 실제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요 박스도 이렇게 생겼고 요 밑에 저작권 관련돼서도 이렇게 생겼어요. 한 페이지에 문항수라던가 객관식 문항수, 서술형 문항수도 전에 있었던 시험과 동일하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행히 20개도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20개 학교가 있으면 20개 학교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고등학생은 비교라는 걸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외의 단점은 과외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좋은 시험지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애가 잘해 그러면 휘문고등학교 시험지 뽑아가지고 한번 봐 80이래요. 그럼 잘한 겁니까? 그럼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우리 경쟁자들이 모여있는 이 친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등급 컷도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지를 줬는데 우리 아이는 50분 시험이에요. 중경고등 요 근방은 용산고가 60분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50분 시험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중경고 친구한테 야 어떤 학교 시험지인데 너네랑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아 해서 봐. 근데 그 학교는 실제 60분이고 문항수가 달라요. 그럼 애한테 연습이 안 되는 거죠. 실전적인 연습이.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통해서 OMR 카드에 서술형 작성까지 하고 서술형 부분 점수까지 다 줍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요거는 개별 상담이고요. 이렇게 성적표가 나갑니다. 오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1등급 점수, 2등급 점수, 3등급 그리고 평균 점수, 반평균 뭐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가고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성적표고요. 이 부분을 못하는 학원은 대다수죠. 뭐냐면 전 재원생의 모든 오픈 모의고사에 대한 1번부터 서술형 3번까지에 있는 정오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10%의 재원생의 상위권 10%에 대한 정오표도 따로 요 밑에 있는 게 정답률입니다. 번호별로. 그래서 상위권 10%의 정답률, 전체 재원생에 대한 정답률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우리 애가 3번을 틀렸는데 몰라서 틀렸는지 아는데 틀렸는지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은 다 아는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셔야 되냐면 정답률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번호 보시면 91%, 53%예요. 그럼 상위권 애들은 꽤 많이 맞췄고 하위권 애들은 많이 틀렸잖아요. 여기 98%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틀렸다는 거죠. 한 명. 그러면 얘는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왜 틀렸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100% 실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표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부분에 나갑니다. 학생이 맞췄고 틀렸고 그리고 상, 중, 하 문제에 대한 문항수와 그 친구에 대한 정답률을 보시면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는 70점인데 하위권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상위권 문제를 틀렸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공부하는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적표가 매 시험 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중등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못 갑니다. 선생님들이. 안타깝게도. 그래서 술을 사드리고 풀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줄 세우기 해서 여기 보시면 시험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이 정도 시험이었으면 몇 번 틀리면 1등급 라인에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라인 잡고 평균을 잡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머님들께 성적 공개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많은 시험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뭐 소소하게 시험 때마다 이제 뭐 매번은 아니지만 이벤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실전 모의고사, 리얼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 7시에서 7시 반에 출근을 하셔서 미리 세팅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이렇게 책상마다 학생들 다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밖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 교실 그리고 번호 찾아서 자리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청 떨려요. 제가 떨려요. 애들도 되게 긴장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험 내용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퀄리티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시험을 딱 처음으로 치르는 학생들이 있죠. 저희가 1년에 4번을 치르겠죠. 근데 고1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 시험에 리얼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꽤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다 털려요. 왜냐면 가짜 시험이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그럼 전날 늦게 잤거든요. 그럼 학원에 늦거나 시험 탈탈 털려요. 졸려서 못 풀었느니 집중이 안 됐느니.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우리 친구는 시험 있는 전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목표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 교재에 관련된 건데 책 자랑하는 겁니다.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인데 저희 학원 이제 컴퓨터 선생님들 공용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들인데 이 파일들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집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그냥 정말 대충 만들어지지 않아요. 난이도별 그리고 레벨별 또는 주제별이라고 해서 뭐 핵심 유형들 테스트북이라고 해서 서울권 메이저 고등학교들 수록되어 있는 테스트북 실제 시험지들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파이널 프린트들 교재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타 많아요.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쌤이 낫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건 검수를 거치니까. 근데 오타 많거든요. 근데 문제 퀄리티는 정말 그 이상의 이상이고 용산 지역의 학교들 비교 분석을 해서 야 지난번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좀 찾아서 넣어. 그럼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 최대한 있는 파일 다 뒤져서 비슷한 유형 찾아내가지고 또 수록을 해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그런 학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짱수 같은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전적으로 저 믿으시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테스트들 그리고 교재들에 대한 오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문제집을 만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오답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집이 300문제짜리 문제집이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면 아이들이 300문제를 다 끝내고 나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당연히 중간중간에도 오답 정리를 진행을 하지만 교재가 끝난 뒤에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시키겠어요? 일반적인 학원들은 거기에서 문제 추출을 해서 테스트라는 걸 보지만 그거 테스트는 다 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나는 맞췄는데도 봐야 되고 나는 어떤 친구는 틀렸으니까 보는 이유가 생기겠지만 그러면 저희는 재원생들 단 조건은 교재를 끝낸 학생입니다. 교재를 끝낸 학생은 교재가 1번부터 300번까지 있다고 치면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번호, 오답 번호를 다 받아요. 카톡이랑 문자로.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뭐 50문제 질문을 했고 B라는 학생 30개를 질문을 했다고 치면 얘네 거 따로따로로 프린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교재에 있는 오답을 새롭게. 그리고 그 파일을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이 300문제 끝냈고 50문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50개 맞추겠어요? 못 맞추죠. 풀었는데 또 틀렸어. 그럼 그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또 번호를 추출해서 주면 또 다시 줍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시험이 암기력 테스트 아니죠, 수학이.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난이도가 이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 용산고조차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이 돼야죠. 어려운 게 100%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어려운 문제를 쪽집게로 풀어본 친구가 맞추는 게 아니라
70%에서 80%로 반영이 되는 기본 문항들, 그동안 봐왔던 문항을 누가 조금 더 빠르게 외워서 풀고 그 다음에 시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 맞추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그거죠. 당연히 극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리죠.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반복 숙달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못 보지 않아요. 맞췄어야 되는 걸 틀리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서 포커스는 킬러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권 문제를 보장하지 않아야죠. 선생님들처럼. 선생님 이거 질문이 하면 선생님이 머리 극적이면서 이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야, 이 새끼야, 이거는 뭐부터 생각나야 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이들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오답에 오답.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암기력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시키겠다는 거죠.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그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쓰레기 강사 뭐 하는데 제가 그 쓰레기 강사인데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네. 암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 숙달. 그리고 카톡으로 이거는 뭐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할 거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학원은 진짜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마무리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손글씨 잘 쓰죠. 이거는 학생들 고1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원해방 정식 파트인데요. 네, 뭐 열심히 보시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잘 썼죠. 그러니까 원방을 하도 어려워해서 선생님의 정성을 아이들이 느끼면 뭐라도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서 하나하나 컬러로 스캔 다 떠서 컬러로 다 뽑아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모르는 게 생기면 야, 몇 번의 그 내용 있잖아 라고 하면 그걸 찾아서 공부를 했고 네, 굉장히 뿌듯했던 이거는 제 자랑입니다. 이런 것도 하는 그런 별수록 학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저희 학원처럼 뭐 용산 지역에서 최대 학원이죠. 여기가. 학생들 레벨링을 한다고 아무리 세세하게 해도 반 내에 있는 10명, 13명, 15명 학생이 다 특별나요. 비슷하지 않아요. 평균이 아무리 평균에 대해서 아이들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성적대가 비슷하다고 해도 이해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제가 어머님들께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나와요.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애한테 별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최악의 학생을 뽑으라고 하면 진짜 조용한 학생. 수업 와서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공부 제일 하기 싫은 학생들이 여기 앉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절대 눈이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뭐 다 아시죠? 풀스윙을 하면 이렇게 바라보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못 봐요. 진짜 여기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수업 딱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열정 있는 학생들 정말 많아요. 뭐 어머님들 잠깐 물 드시러 가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무실이 쉽게 못 들어오게 생겼어요. 굉장히 좀 차갑고 막 빡빡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교무실에 와서 막 선생님들 간식도 뺏어 먹고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특징은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상위권 애들이에요. 이게 뭐가 먼저냐라는 고민이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상위권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야가 아니라 걔네는 그렇게 컸으니까 그런 학습에 의해서 상위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선생님 맨날 귀찮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말 안 듣겠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가 그거예요.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주 이제 3회 수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가니까지만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기가 들어가는 고등부가 되면 주 2회 수업인데 더 보내주세요. 진짜 많이 보내주시고 자습실에서 공부시키고 제 눈에 저는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제 눈에 많이 띄고 원장님, 팀장님 눈에 많이 띄어서 개별 상담 계속하고 너 국어는 잘하고 있니? 저희 수학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과목 잘하고 있니? 야, 너 국어 지난번에 망했잖아. 이번에 국어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이런 상담 계속해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조건이 그거죠. 학생이 와야 됩니다. 오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용히 집에 가는 애들을 붙잡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많이 오는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알았지 친구야? 와야 돼?
많이 와. 간식도 사주고 왔고. 그래서 미안해.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부해 시켜 하지 마시고 오늘 좀 여유 있는데 학원 가서 놀래? 학원에 와이파이 열어주거든요. 학원 가서 놀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과연 이 근방의 고등학교들에 대한 분석. 가장 수당이 제가 건드립니다. 일단 이제 재미없는 얘기. 재미도 없고 들어봐도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아이가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교정책의 키워드는 어쨌든 간에 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원한 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교를 선택해서 지원한 상태에서 이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2, 3학년 커리큘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시험 난이도나 학생 수준 수시 상위권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선택, 학생의 선택이죠. 학생이 어떤 성향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판단을 좀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학생이 많아야 좀 내신을 때가 좀 평이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굉장히 너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용산구가 가장 많은데 용산구가 한 절반 정도 해당되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상위권 학생들 숫자가 그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수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커리큘럼 부분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다른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교 그 교육 과정이 바뀐 지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거의 비슷해졌고 그리고 이제 학생 시험 난이도나 학생 수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종합선정 산출 방식인데요. 이제 뭐냐면 중학교 때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성적표가 나오면 어머니들이 얘가 몇 등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그거 보고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또 제대로 반영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학번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이제 어느 모 중학교에 전교 1등 학생이 왔는데 실제로 용산구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 이렇게 받고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죠. 우리 애가 전교 1등을 들어오고 했는데 들어올 때도 심지어 용산구를 들어올 때도 예치고사를 잘 봐가지고 선서까지 하고 들어온 학생인데 전교 4등, 전교 4등도 아니고 4등급을 받았어요. 4등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면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등급 단위가 이제 나눠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점이 매겨지게 되는데 1등급을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을 받으려면 11% 안에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거냐? 보통 용산구 같은 경우 25명이 한 반인데 반에서 1등을 해야지만 1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에서 2등 또는 3등을 해야 겨우 2등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이 1, 2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학생이 이제 종합등급 이런 식으로 산출이 돼서 2.27을 받는 겁니다. 2.27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중등에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건 이렇게 큰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중등 같은 경우는 제가 쭉 학교를 조사해봤더니 많은 학교는 A 비율이 4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시는 학생들의 우리 아이는 올 A인 거야. 근데 이 학생이 학원에 들어오면 1%, 2%, 1등급, 2등급이 되기 때문에 등급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적을 올리는 거는 사실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이런 것들은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누구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이걸 등한시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등한시하십니다. 많이. 그렇게까지 이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렇게 등급만 차 올려도 바로 1.86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종합성적이라는 게 겨우 2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단위짜리 2과목 정도만 등급을 올려도 이렇게 성적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이 수학 성적을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죠. 수학 성적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일단 물어보시거든요.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는데 저희가 수학학원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학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원이죠.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중에 여기에서 수업을 하는 과목들이 수학이 메인인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항상 관리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입시 고려 사항인데 이거는 뭐 특히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계열 구분 없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열이 구분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문이과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물론 몇몇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문이과가 없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합쳐져서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결국 근데 문이과 계열 구분 없는 과정이라 이름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문과 같은 게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학을 이과랑 문과가 따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수학을 문과를 같이 보게 되니까 기존 이과 학생들은 너무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1등을 못 받으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됐고 기존 2등 그전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반대로 1등급만 받아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건 여기 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문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좋은 과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가는 학생들이 학종을 선택해서 수학에서 맞는 점수가 92점이 보통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2점이라는 점수는 사실 학종 선택자에 있어서 일반 이과 학생들에게는 뭐 수학 좀 한다는 학생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근데 그 점수가 오히려 이제 문과 학생들한테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에서 원래는 4%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 문과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냐면 교차 지원이 당연히 허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과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안 되니까 수학 점수를 바탕으로 수학 100점 이렇게 받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서 수학 100점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과로는 뭐 건국대 이런 데도 쓸 수 없는 학생들이었는데 실제로 뭐 한양대 이런 데 문과로 붙고 반수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사실 기존과 크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일단 그리고 과목 자체가 이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내신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어요. 내신과. 그러니까 내신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깊고 실제 이제 고등학교 출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꼭 이제 뭐 수능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시 비율이 증가한다, 뭐 학종이 축소됐다, 교감이 추천 전형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정시 비율이 증가하는 건 뭐 계속 기존에 뭐 아시겠지만 그런 거. 근데 정시 비율이 증가한다고 좋아하실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뭐 우리 아이가 정시를 뭐 수시를 못 가면 정시의 비율이 증가하면 더 좋은 데가 갈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정시 비율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재수생들이 점점 밀려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그 입시제도의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크게 뭐 저는 크게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학종 축소나 교감의 추천 전형 증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논술 페이지 예상인데 이건 아직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학종이나 교감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시는요 수능으로 가는 거고요.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생기부하고 성적을 둘 다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과 추천 전형은 보통 이제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인데 이제 교과 성적 위주로 본다는 건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종이나 교과나 전부 다 아예 성적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따로 아예 이것만 본다 이건 아니에요. 교과를 어떤 걸 중심으로 보냐는 거지. 그리고 뭐 들으시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100%는 거의 사라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내년에 이제 고1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가 이제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드릴 수 있겠는데 뭐 무조건 내신을 반영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정한 학생들을 거르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차원인 거죠. 좀 특별한 학생들은 미리 뽑겠다. 약간 이런 차원, 그런 학생들의 가산점을 두고 진짜 아니다 싶은 학생 거르겠다 이런 거지. 꼭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시도 국영수고 학종 교과전형도 결국 내신이니까 국영수 위주의 주요 과목이 되는 거고 근데 뭐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희 때는 뭐 이게 필요 없는 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있지만 2학년, 3학년을 가면서 입시에 필요 없는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입시에 필요한 과목만을 배우고 그리고 입시에 필요하지 않는 과목은 대부분 다 조금 그 부담감이 적게 어떤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신
내신하고 뭐 수능이 되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큰 오해시고 실제 고등학교의 어떤 국영수의 출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되도록 충분히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그냥 달달달달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테스트가 꼭 들어가게 되고요. 뭐 수학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뭐 국어형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선택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내신에서 배우는 과목과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중심이 되게 거기에 이제 학교생활 다양성인데 그런 부분이 이런 어떤 학교생활 다양성이라든가 생김에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의 부분이 아마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진학에 있어서 어떤 라인을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교과에서 이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학생부 평가에다가 서류뿐만 아니라 교과 30%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신이 중요하게 다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 이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건국대학교 지역분양의 두 개를 비교해 본 거고요.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지역 학교 정보를 이제 보시면은 용산고등학교는 뭐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볼 게 없고 근데 좀 이제 요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학생이 250명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용산고를 맡았을 때 그 용산고 학생이 36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과중도 120명이었고 근데 지금 과중이 100명이죠. 100명으로 줄였죠. 근데 그때 과중도 120명이었는데 지금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상위권, 특히 수학과학에 있어서 극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예전에는 막 한 학교에 몇 명씩 있었거든요. 용산고에. 아 얘는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애들. 근데 그런 학생들의 비율은 솔직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근데 과중 자체의 숫자는 현재 100명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신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해졌다. 아무래도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1등급 숫자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12명에서 10명으로 줄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 구성이 돼 있고 과중은 이제 100명 정원이니까 이제 4반이 돼 있는 거고 결혼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과중은 이제 일반에서 지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고 1학년 커리큘럼은 고1, 고2, 뭐 용산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 실험인데 과학 실험 빼도록 하고 어쨌든 이 과목들이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학교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 어떤 학교는 여기는 이제 통합사회가 3등급이 지금 제가 지금 잘못됐는데 통합사회가 3등급이고 통합과학이 4등급인데 어떤 학교는 통합사회가 4등급이고 어떤 학교 통합과학이 3등급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3단이고 등급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 구성 상태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예, 1학년에서 어떤 이 성적이 아무래도 어떤 수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뭐 어머니들 이제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학이 똑같다. 수학 원투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중뿐만 아니라 일반 이과랑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 과목에서 3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널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도 수학 때문에 문과 불리하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한테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완전히 너무너무 편한 거죠. 실제로 용산고 현재 2학년에도 거의 1.0 가까이 받는 학생이 문과 학생이 유일하게 있는 거 있고요. 뭐 당연히 중경고에도 있고 이렇게 1.0 가까이 받는 학생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면 지금 1학년도 그렇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똑같은데 과학을 여기서 3개밖에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용산고 설명회 혹시 용산고 지원하시면 용산고 설명회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올해는 제가 못 갔는데 질의응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과학의 3과목 선택하는 게 약간 유리하죠.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그 과중에 비해서 유리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진로 과목 선택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 같은 경우는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딱 듣는 게 저희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하라는 수학 과목도 그냥 필수예요. 근데 실제로 기하는 이과에서 필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이제 약간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과학을 4과목을 다 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용산고의 과중하고 일반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학 4과목을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 4과목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과학 4과목에 과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약간 과학은 4과목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단위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도 심하고, 그러니까 2단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뭐 2단위를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 시간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서 일단 과학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자 학교가 나오면 이거 이제 올해 용산고 학교 설명회 자료죠. 서울대 7명 이렇게 쭉 갔는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점점 변해나갔는데 이제 이때가 가장 적었고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근데 아무래도 이때 좀 잘한 학생들이 많았었고 이때 이제 서울대 의대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2021년 학번에는 이제 좀 약간 적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점점 적어가지고 이때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학교가 플랜까지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 걸렸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상대로 하는 입시 설명회를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5명이라고 해도 거의 인원수가 적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좀 약간 뭐 허수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대학이 겹치는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또 용산고는 또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농구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진학 이론에는 허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나. 실제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교 몇 등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고 걔가 어느 대학을 갔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서울대 7명 갔대. 네, 실제 제가 뭐 7명 정도는 한 6명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학생이 한 4명이니까 뭐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갔을 것 같고 뭐 운동부가 많이 있겠죠. 여기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이런 결과가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가중학생들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작년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막 잘 못 붙는데 막 붙었고 성대 이런 경우도 많이 붙어가지고 가중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붙은 학생이 좀 많이 있어요. 약간 해서 수치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죄송한데 뭐 다른 얘기를 하자면 2020학년도 작년 올해 대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이 거의 이제 처음 입학할 때 용산고 역대급 자산이다 해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제가 이때 학생들 1학년 때부터 계속 가르쳤는데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성적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똑똑해서 잘 가고 재수하고 있는데 잘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것만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고 내신 등급별 수시 결과인데 2000년 기등등수를 이제 1등부터 이제 쭉 여기까지가 이제 10등이고요. 요거는 이제 등수를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인데 요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0은 카톨릭 의대 갔고요. 뭐 용산고 설명회 자료분 나와 있죠. 그 인터뷰형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갔고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교 10등이고 보통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가 고려대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1.8, 1.9가 학교장 추천으로 붙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용산고는 이 정도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뭐 정시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제로 3점대 후반 학생들이 정시에 막 붙고 정시로 고려대에 붙고 뭐 3점대 중간 학생이 논술로 연세대에 붙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사실은 그런 아웃라이어나 좀 특이한 케이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정시형 학생이 있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고1 설명회 때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이게 전교 20등인데 이 정도 라인으로 보시게 되고 근데 지금은 약간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2.1 정도가 1 정도가 11등?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고1은. 경쟁이 좀 치열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 이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는 올해 어떻게 될지. 근데 좀 약간 경향이 달라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돼요. 요 학생 요 정도 라인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대학을 라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니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고려대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 정도는 고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 지원하면 떨어지면 뭐 사강대쯤 붙겠지? 뭐 한양대는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대 떨어지면 서강대도 떨어지고 한양대도 떨어져요. 네, 실제로 중앙대를 붙었는데 고려대를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시 최저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학생들이 엄청 지원을 하게 되고 일단 다른 학교 걸 보시면 좀 그런 비슷한 영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 아이를 맞춰야 된다. 라는 건 저희가 직접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 크게 없고요. 그거죠. 뭐냐면은,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2학년 이걸로 땡겨줘야 되는데 잘못 기억이 됐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학력화 통계를 3학년 때 필수로 들어야 된다는 거. 문이과 상관없이. 그거랑, 그거 외에는 이렇게 과정이 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서울수 동시에 나가고 위적분까지 해가지고 3학년 1학 2학년 끝내는 학교 있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진도를 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심화도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실제 용산구에서 지금 한 2등급 정도 하고 전교 한 15등, 20등 이 정도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중3 때 겨울방학 때 수학까지는 아니고 수학 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수학 처음 배우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태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이제 앞으로 해나가느냐, 얼만큼 심화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수학 과정 거의 똑같기 때문에. 중형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끌고 있는데 중형고의 약간의 변화점이라는 건 이거죠.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아주 전형적인 공고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가 아니죠. 공립고기 때문에 가지는 아주 특별한 학교의 그 교육청의 어떤 그런 정책을 상당히 따라간다는 건데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를 보시면 알지만 남학생의 비율하고 여학생의 비율을 거의 1대1을 맞춰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적을수록 내신이 유리할 테니까 이런 차이는 있고요. 커리큘럼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형은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똑같은데 약간 중견고는 자유롭습니다. 용산고는 딱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이과 딱 정해져 있는데 중견고는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학생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안 들어도 돼. 왜냐면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이과인데 미적분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학교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위권들이 약간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상위권이 좀 많고 중하위권이 좀 많고 상위권이 좀 적고 중하위권이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신을 희석을 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 가르쳤을 때 도저히 얘는 수학 너무 못한다. 거의 학원에 거의 꼴찌반이었는데 실제 나중에 성적 딱 받았는데 중견고에서 2등급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스승이랑 잠깐 와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디 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몇 점 맞아? 너 졸업 평균이 얼마였더니 2.1이래요. 저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2.1이면 정말 초극강의 모범생이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어쨌든 고려해서 좀 놀랐고, 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한 게 있고, 좀 약간 자유롭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수학은 거의 똑같습니다. 수학은 용산과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상태인데, 이 학력화 통계가 완전 필수는 아닌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중견고 주요자 생각하라면, 사실은 이제 요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서 봐야 되는 게 있긴 있지만 어쨌든 2020년도 중견고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이니까 이제 2021년 이제 중견고 결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를 2명이 붙었고요. 그래서 요 분은 서울대를 실제로 안 가시고요. 다른 데를 가셨죠. 한의대인가? 어디 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사실은 이 학생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카이스트를 선택하면서 서울대 합격을 안 받아서 안 받았다. 맞습니다. 그 학생 맞습니다. 그렇고 이 학생은 이제 뭐 정시 써가지고 이 학생은 저희가 가르쳤던 학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라인하고 보시면 돼. 보시다시피 물론 과에 영향은 있겠지만 뭐 용산고라고 해서 특별히 엄청 대단하고 중견고라고 해서 뭐 이렇게 중견고라고 해서 뭐 2점대 맞아도 뭐 인정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블라인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견고 학생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학교를 챙기지 않는다고. 근데 실제 결과를 보면 좀 이따가 이제 보성여고 보여드릴 텐데 실제 결과를 보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상이나 이런 부분은 용산고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생기부의 우수성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챙겨서 갔을 거예요. 이 학생들 같은
그다음에 성심여고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성심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때 약간 이제 성심여고나 이런 학교들이 약간 과학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과학 때문에 어떤 고luc지책을 쓰냐면은 이 문과 학생들까지 무조건 한 과목은 최소한 의무적으로 듣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경고나 성심여고나 고성여고 같은 여고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예 없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성심여고는 네, 좋습니다. 좋은 학교고. 근데 성심여고 이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7단이에요. 보시면 5단이 5단. 다른 학교 다 4단인데 얘만 5단이거든요. 그리고 학성은 2학년 때 외워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총 22단위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 3분의 1이 수학인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랑 수학이 단 거예요, 거의. 그 외에 뭐 과학, 국어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성심여고는 수학에 좀 힘을 주는 것 같진 않은데 좀 수학을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이. 근데 성심여고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성심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심여고는 이제 요거는 저희가 자료는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살짝 뽑아왔는데 19년도에 이 정도 갔었대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는 가지라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왜냐면 아마 연대 한 명하고 고대 한 명이 겹칠 거고요. 내가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성심여고가 서울대 한 명, 연세대 한 명, 고려대 2명 보냈는데 다 저희 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고3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애써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보내서 굉장히 정말 뿌듯해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예전부터 1학년 때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종합 등급인데 이렇게 맞은 학생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색깔을 구분을 해놨냐면은 이 빨간색은 떨어진 겁니다. 요건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2점에 문과학생이 고려대 부분 붙었고 2점에 이화여대 붙었고 2.4 이렇게 붙었는데 빨간색은 떨어졌어요. 1.4 문과학생이 고려대 학추, 서강대 교과 붙었고 한양대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최저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고는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얘가 어떻게 가? 이런 경우인데 이제 성심여고 정도만 돼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성심여고 시험이 쉬워서 이게 아니라 이제 내신 자체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데 보통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냥 요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뭐 사실 시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당일날, 사실 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도 전교 1등이었는데 이과에서 수능 당일날 이렇게 시험 보다가 이렇게 토한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시험 망치고 그냥 이런 학생도 있었는데 이게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그 외에도 보시면,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대학의 어떤 입결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막 엄청 떨어진다, 뭐 용산고보다 떨어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여고도 이제 빨리 말씀드리면, 고성여고도 마찬가지고 문인과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을 똑같이 필수 선택한다. 약간 유리한 부분이고요. 거의 똑같고요. 교사평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천약은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그 전에도 어디 좋은 데 붙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 이것도 보시면은 사실 조금, 그러니까 약간 용산고보다 내려오긴 하죠. 그 라인이 딱 잡혔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 맞으면 어디 간다라는 라인 잡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성여고에서 2등급 받아봤자 소용없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성여고도 마찬가지로 엄청 상위권 학생들이 딱 지각지 상위권 학생들이 딱 모여있기 때문에 중경고나 고성여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산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산고는 작년에 좀 약간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산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고 되게 프로그램적으로 학생들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능 내신 이쪽에 너무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는 아니고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소규모 학교라고 불리니까 이런 학교가 좀 인원수가 적은 중경고나 성심여고나 보성여고나 이런 학교들 뒤에 이제 신강여고도 있는데 신강여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뭐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상위권은 공부해야 한다. 상위권에 되게 유리한, 그러니까 최상위 극상위권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거의 고정돼 있고 거의 1점대 극초반의 학점을 평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받고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많이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뭐라고 한 얘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가서 뭐 열심히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학교에 상관없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회과목 선택 인원은 이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원 수준들인데 그냥 상당히 빡세요. 중경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빡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거냐면은 막 뭔가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노상고 같은 경우는 이렇고 한데 문과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데. 그래도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학생이 적기도 하지만 이제 선택 과목이 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좀 빡세죠. 근데 실제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을 거의 한 2~3명에서 경쟁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쟁은. 그래서 실제 용산고 문과 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은 진짜 너무 잘 쉽게 점수를 받습니다.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신여고 같은 경우도 인원수, 과목 수가 좀 적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중경고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이것들은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이제 부속여고나 뭐 중경고나 이런 학교들은 정말 이제 이과 학생들이 버티기가 힘들죠. 이과 최상위과 학생들이 왜냐하면 거의 1등급 한 명이라니까 한 명이라니까 물리 같은 경우 이러니까 거의 전교 1등 학생들도 그렇다고 못한 상위권 학생들은 존재하니까 이과에서 그 학생들의 점수를 받는 게 쉽진 않은 거고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용산고가 아무래도 인원수에서 거의 압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100명의 과중학생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인원수에서 압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과는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지만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이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용산고는 인원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 신광여고 가장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 뭐 점점 이것도 늘어난 거라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난이도 같은 경우 사실 이것만으로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수학이 어떻다 이게 어떻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고는 좀 약간 수능 지향적인 것 같아요.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도. 근데 우산고는 상당히 문제 수가 어렵진 않은데 우산고는 좀 약간 수학만 말씀드리자면 약간 문제집 위주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좀 약간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면 딱 나오는 학원에서 굉장히 좋아할 할 만한 딱 정도 점수가 되는데 우산고는 서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갈라져서 이렇게 크게 변별력이 없는 서술을 내셔가지고 중경고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문항수가 워낙 많아요. 문항수가 24문항이고 50분. 그러니까 용산학교가 다 50분이거든요. 근데 중경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거나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하는 거고 성신여고는 굉장히 쉬운데 학생들의 최대 불만이 뭐냐? 객관식에서 킬러를 내고 서술형을 너무 쉽게 낸다는 거예요. 한두 문제 어려운 걸 내는데 다 객관식 내고 서술형 너무 쉽게 내니까 찍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찍은 게 다 맞으면 1등급이 되고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성신고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상당히 쉽습니다. 신광여고는 그 문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생 어떤 문제에 비해서 좀 나름 어떤 중경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용산이나 신경은 어느 정도는 딱 그 실력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심하고 고성은 약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수학이랑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랑은 좀 다른데 이게 제가 시험을 봐보면은 국어는 학교가 약간 다른데요. 국어가 아무래도 입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어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중3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게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저희 수학학원인데. 국어 저희 수업도 있지만. 왜냐면 국어를 못하면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수시든 정시든. 국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국어는 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컷이 다 높아요. 거의 다 99점 맞았습니다. 90점 단어,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다 90점이에요. 용산고 같은 경우도 시험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데 94점 맞았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기본적 실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통과도 마찬가지고요. 통과는 이제 학교마다 좀 약간 그 레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산고는 어려운데 훨씬 높고요. 다른 학교 전체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학생들이 거의 1학년 때부터 고정이 돼서 이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학생들만 데려가니까. 그래서 1학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은 너무 마찬가지지만 국어, 영어 모두 공통된 거죠. 중학교처럼 공부해도 절대 교육적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공부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과중이랑 일반. 뭐 크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중하고 일반은 아까 좀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 차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적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신경 써주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선생님들이 과중이라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챙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근데 성적 전교 1, 2등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한 부담이 좀 한 과목 적다는 게 엄청 크죠. 2학년 때는. 고공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크게 휩쓸리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꾸준히 자기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일반고를 간다고, 일반반을 간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겁니다. 둘 다 어떤 유불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고 좀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스타일이라면 과중이 아무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죠. 전체의 학교 분위기가. 용산고 생각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저희 이제 바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하고를 가서 열심히 이제부터 열심히 세하고 가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반포에 있는 학원에서, 중등 학원에서 세하고 의치대반에 올라가서 한 50명은 될 겁니다. 한 50명 정도. 거의 100명 중에 한 40%는 의치대반이. 의치대반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 고교 커리큘럼의 3분의 2 이상 끝낸 학생들이거든요. 수상 같은 경우 3명은 가고. 그렇다고 요 세하고 학생들이 용산 학생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많이 두텁다는 거죠. 학교 분위기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저도 둘 다 가르쳐봤지만 세하고 학생들 잘 모르겠습니다. 세하고 학생들이 뭐 되게 또 좀 더 발랄하긴 한데 용산 학생들이 같이 있으면 좀 더 발랄하긴 한데 그렇게만. 네. 용산고 중요한 것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보다에 비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좀 나쁘다 이런 것보다서, 근데 학교의 지원 자체라든가 학교에 대한 시설은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좀 이게 좀 공부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경고 성심여고는 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종합 설문상 중경고보다는 성심여고나 보성여고가 오히려 학교의 학생들의 공부 분위기가 좀 더 있다라는 평가라는 거죠. 하지만 중경고도 제가 볼 때는 사회과 학생들끼리 이렇게 잘 뭉쳐서 공부를 하고, 일단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 학교 시험을 보면 수학시험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4등급 컵이 뭐 30점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운데 사실 용산고는 4등급 해도 진짜 막 중학교 때 저는 전시험에서 1등급 받았던 학생이 4등급 맞기도 하는데 중경고는 4등급 37점 이렇게 맞아서 4등급 막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선택을, 이런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 용산고 못 가겠지. 네. 어디나 수학 못하면 안 돼요. 어디나 수학 못하면 안 되고, 어차피 내신 나가기 힘드니까 그냥 이왕 갈 거 좋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내신으로 가기 힘드니까 정시로 가겠다는 마인드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학생이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 공부 지금부터 안 하고 싶어 라는 걸 많이 알아두시면 돼요. 나 정시 할래. 학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만할 거야. 그러면 학원 좀 옮기고 싶어. 학원 안 하고 혼자 공부할래. 공부 안 하고 싶어 라는 말 받아주시면 돼요. 진짜 그런 것들은 가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가서 열심히 하면 이미 늦었고, 네, 가서 열심히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잘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니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대부분 다 학생들이 잘했어요. 전부 A고 B 하나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전부 A고 B 하나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 저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도 이 정도는 하겠지. 뭐 어디 가도 상관없겠지. 이것도 아닌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절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다고 내가 뜬 대로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으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맡게 될 학생들이 있는 너무 설레는 거고, 제가 맡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서 늦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순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 재원생들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2층에서 별 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진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썼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 내용 없었던 걸 나름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정리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왜냐면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실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대부분 다 불만이에요. 근데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오산고가 굉장히 오산고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성심여고도 좀 그렇고 중경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동일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었고요. 15개 문항으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건데 의미 있는 질문들만 좀 모아보면 우리 학교의 장점인데 용산고등학교는 일단 과중인 만큼 실험실 같은 학교 이제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 휴대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고요 학교에서.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의 장점이잖아요. 용산고 중경고에 휴대폰 얘기가 또 있어요. 중경고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썼어요. 꽤 여러 명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던 사실 이런 게 이게 몇몇이 쓴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나온 답변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휴대폰 관리가 철저해서 좋다. 사용 가능해서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용산고는 아시다시피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학교에 돈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확실히 장학제도가 꽤 잘 되어 있고 매점, 운동장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 만족도가 꽤 높아요. 용산고 애들이 우리 선생님 진짜 잘해. 근데 뭐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나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실력파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바로 용산고 단점을 한번 보면 뭐 별건 없는데 뭐 똑같죠. 네. 이거 꽤 많이 매점이 비싸고 카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용산고 보내실 어머님들은 카드 없는 친구들은 카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못 사 먹어요. 그쵸. 현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꽤 많은 친구 학교들이 요거 조사하면서 좀 웃긴 얘기지만 대부분 저희 때랑 다르게 급식이 다 맛있나 봐요. 대부분 급식 맛있다가 꽤 많고 급식 맛없다고 하는 애들이 너무 소수라서 잘 안 적어놨는데 대부분 급식 맛있다고 보성 석식의 레전드다. 요거는 저희 재원생 중에 보성 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회장은 근데 보성여고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공부 이런 거 빼고는 요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성여고는 학교 버스들 10대가 이제 운행이 된답니다. 등교 버스가. 그래서 서울 인근의 각 지역에서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 버스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근데 꽤 저렴하다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신광여고도 꽤나 학생 수는 적지만 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만큼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애정도가 엄청 높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애들 예뻐한다 이 얘기도 굉장히 여러 명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산고는 내신 받기 수월한 이유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운동장이 좋다는 건 오산고등학교는 이제 서울FC 부설 고등학교 팀이고 그 누구죠? 차두리. 지금은 아니지만 그 감독으로 있었던 그리고 마찬가지 급식 맛있다. 단점 보시면 뭐
대부분 비슷해요. 인원 적다라는 말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 기준으로. 그런데 뭐 인원이 적어서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게 문제인 거는 뭐 서브적인 거고. 네. 그리고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누군가에게는 전교권만 챙긴다라고 하는데 예, 시끄럽다는 웬만한 학교들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익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학생이 썼는지는 알아야 돼서 저희가 반은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클래스명은 쓰게 했는데 시끄럽다고 쓴 애들이 대부분 시끄러운 애들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너무 자아가 충분히 자기 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고. 근데 저희가 그 중경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경고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꼭 여기 오셔야 됩니다. 중경고 들어가시면 무조건 여기 오십시오. 다른 데는 못 봐줍니다. 중경고는. 왜냐면 진짜요. 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그 중경고등학교는 1학년 시험 범위가 정말 지금 녹화 중이라서 정말 그냥 얘기할게요. 지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시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가도 무조건 쩌리 학생이 됩니다. 못 봐줍니다.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못 봐주고 저희가 그래서 학원이 잘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경고 잘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중경고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였다는 소문에 또 더 모여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경고 친구들이 제가 자부하지만 요 지역 아니 전 세계에서 중경고 학생을 가장 많이 정말. 그래서 아니 이 얘기는 정말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아까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제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중경고 시험 범위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어요. 중경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시험지들이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 그러니까 현재 2학년 애들이 1학년 때 그리고 현재 1학년 친구들 아마도 내년에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시험 범위랑 그런 부분 맞춰서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 놓은 세팅해놓은 게 수십 개의 시험지가 있어요. 그걸 연습을 시킬 수 있는 학원은 전 세계에 유일하다. 네. 주변에도 알려주십시오. 다른 학교 가시더라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학생 수 적다라는 말이 가장 많고 좀 분위기 안 좋다라는 좀 말이 많지만 뭐 이거는 고등학교면 충분히 활달한 학교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또 뭐 이거 세 번째 문항은 가장 이제 본인이 느끼는 주요 과목 난이도인데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의미가 없고 내신 따기 가장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게 대다수 학생들이 대다수 정과목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정과목이라고 쓴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면 싹 다 나와요. 모든 과목이 전부 다 나. 그리고 여기는 안 쓴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선생님들 눈에는 난이도가 좀 낮더라도 학생들한테는 대부분 어렵게 느끼는 케이스고 이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는 영어를 뽑은 사유도 저희가 적게 만들었거든요. 서술형에.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매번 시험 때마다 그 얘기해요. 영어 시험 범위 너무 넓어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포인트.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실제 의미 없는 조사인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어머님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90점대 중학교 때 90점대 학생이었고 종종 100점도 맞았고 늘 A였고 저희 아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현재 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을 같이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이거였어요. 중학교 때 90점 이상의 과목을 쓰세요. 그리고 그 과목의 현재 등급을 쓰세요. 였거든요. 이걸 안 쓴 친구들도 많아요. 여기는 막 엄청 많이 쓰고. 왜 안 쓰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애들이 자기 90점 넘은 과목이 대부분 과목이에요. 진짜 이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들은 90점 넘은 거 뭐 별로 없는데 뭐 이러실 수 있지만 꽤 많은 친구들이 90점을 다 찍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보면 응답자가 다수거나 대부분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포를 해요.
이거는 지금 과목이 어때가 아니잖아요, 질문이. 너 중학교 때 잘했던 과목이 지금 몇 등급이야를 물어봤던 항목이거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고. 네, 저랑 같이 믿지 마세요. 저도 저희 아이가 무조건 잘할 거라고 믿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성적이 분명히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걸 포커스를 두시고, 제가 초기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수학상을 2번 받고 수학과를 1번 봤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수학상 말고 수학 1이나 수학 2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담이 되게 많아요. 수학 1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학 1 보시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몇 개월 보는지 아세요? 반년 봅니다. 반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잖아요. 그러니까 근 반년을 봐요.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지만 그렇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요? 수상.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수상에 대한 좀 집중도를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지 말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학업 분위기는 뭐 안 보셔도 아시겠죠.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재원생이 용산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꽤 많은 친구들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과정도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하는 친구들이 많다였고 일반은 대다수 놀자판이지만 하는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는 애들도 덜어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어쨌건 과중이 좀 우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재원생들의 대부분 꽤 많은 비율이 과중 친구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곳이 이제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쉽지만 우리 반 분위기, 공부하는 분위기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꽤 많은 비율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래도 확실히 공부하려고 모인 아이들이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이 괜찮았던 아이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빡세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확실히 아이들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았다고 이제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중경은 요거가 되게 많았어요. 애들이 베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다 이런 되게 많았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저희 이제 대학생들 있잖아요. 평소에 놀다가 이제 시험 기간 되면 독서실 학교 도서관 꽉 차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거고 뭐 이것도 소수 인원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저희 아들 때문에 궁금해서 넣었는데 실제로 선후배 간의 관계가 거의 없답니다.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좀 덜어 있는 거고 선후배 관계가 뭐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뭐 선배가 조금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부분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내신이었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등급 따기 힘들어요. 내신 따기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꽤 하는 친구는 비교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이 꽤 많아서 결국엔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케이스들이다. 학생들이 대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성의껏 써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에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이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학교 들어오면 유리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네 어디요? 뭐 특이한 게 있냐? 네. 그래서 성심여고나 보성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기독교 재단이다 보니까 네. 성심여고는 네 여기 있습니다. 서강대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여고 친구들 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2점대에 서강대 간 친구 그 전형으로 네, 3회자 전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전형으로 네, 천주교인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 학생들 얘기로 들은 게 기독교를 다닌다거나 천주교를 다닌다거나 하면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이뻐한답니다. 왜냐면 이게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범대를 나와서 아는데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모집할 때도 종교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성심여자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천주교인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볼 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쁨 받는다는 뜻은 결국 세특이라든가 생기부에 조금의 유리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전형들도 좀 있으니까 뭐 극히 소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애들이 너무 딱딱한 질문만 하면 재미없을까봐 쓰긴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답변을 갖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궁금해하지 않으실 부분이라서 제가 정리는 안 했거든요. 꽤 많은 학교들이 좀 타이트한 학교도 있고 굉장히 뭐 풀어주는 학교들도 있고 요거는 애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야, 너네 이제 뭐 어디 갔으니까 뭐 조심해야 돼? 뭐 선배들 불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학교 선생님들 실명까지 걸어놓습니다. 누구 선생님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소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겠지만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저희 재원생의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 후배 이제 제자들 중에 이제 괜찮은 대학 간 친구들 불러서 이제 선배와의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할 거고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좀 힘내서 할 수 있는 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생각해 둘 테니까 어머님들도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항상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